자, 오늘은 우리가 객체지향 개념 중에서 다중상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생각에서는 사랑이 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진흙밭을 걸으면서도 진흙에 빠진 두 발을 보지 않고 당신과 맞잡은 손을 느끼면서 밤하늘의 변을 보는 것이다. 그런 걸 사랑이라고 표현했네요.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진흙 땅을 밟고 있어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즉 힘든 길을 쉽게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잘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사랑한다는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인정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랑의 출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좀 복습을 해볼까요? 다형성이란 건 무엇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클래스에 속해 있는 멤버 변수나 메서드들이 동일한 이름이 있더라도 다른 클래스에 속해 있으면 전혀 헷갈리지 않는다. 클래스마다 중복되는 이름이 있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형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상속된 파생 클래스에서 다형성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했던 방법은 네, 그렇습니다.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면 됐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개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 우리가 다중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런 다중상속도 같이 좀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로부터 물려받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물려받는다? 그렇습니다. 속성과 메서드를 물려받는다. 내가 상속을 정의를 하게 되면 하위 클래스, 자식 클래스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아도 슈퍼 클래스에서 정의해 놓은 속성과 메서드들을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상속이었죠. 근데 이러한 상속들은 단일 상속이 있고 다중 상속이 있을 수 있어요. 단일 상속은 이 하위 클래스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가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일 상속이라고 그러고, 다중 상속이라 하면 하위 클래스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 클래스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두 개 이상인 경우를 우리는 다중 상속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리고 상속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은 무엇의 일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상속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과일은 열매의 일종 이런 말들이 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이 가능합니다. 다중상속 입장에서 본다면 과일은 먹을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 상속이 되는 거죠. 자, 다중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좀 특별하게 앞에 I라고 붙어 있는 얘네들을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터페이스가 뭔지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죠. 자,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 입장에서 보면 인터페이스는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속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서드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스타일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iCar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는 가운데 속성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죠. 속성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메서드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정의되는 속성은 없고 메서드만을 갖는다 하는 것이 인터페이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에서는 메서드를 가질 수가 있는데 메서드를 정의를 할 수 있어도 구현하진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인터페이스가 갖는 메서드 내부에는 소스 코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소스 코드도 작성하지 못하는 것들을 만들까요? 그렇습니다. 상속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상속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 만약에 내가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상속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메서드들을 정의합니다. 이 구현해야 될 메서드를 정의하는데 구현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서드 설계의 목적으로, 기능 설계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인터페이스는 특이하게 메서드 앞에 접근자 우리 P3총사 있죠? P3총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의할 때 가장 앞쪽에 대문자 I를 붙이고
이제 인터페이스를 정의해 줍니다. 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추상 클래스의 일종입니다. 자, 추상 클래스 그러면 우리가 달리 말했을 때 객체를 만들지 못한다 그랬네요.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중 상속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정의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속받는 입장. 상속받는 입장을 달리 말하면 이제 자식 클래스죠. 자식 클래스 입장에서 봤을 때의 인터페이스 특징입니다. 우리가 그 자식 클래스, 하위 클래스는 다중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다중 상속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자연계에서 생물학적인 DNA를 물려주는 그 아버지가 여럿일 수 있나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오로지 그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한 분, 생물학적인 어머니는 한 분이죠. 나에게 DNA를 물려줄 수 있는 것은 그 딱 한 분씩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클래스의 입장에서도 그대로 존재하는데 클래스가 갖는 속성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한 클래스밖에 없습니다. 즉 클래스만 이용을 해서 다중상속은 불가능합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클래스만을 이용한 다중상속은 불가능합니다. 클래스는 한 개, 그 다음에 나머지 다중상속이 필요하다면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줘야만 됩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상속받은 인터페이스의 메서드를 반드시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얘네들을 실체화, 영어로 표현할 때는 리얼리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인터페이스의 메서드를 실체화할 때는 무조건 퍼블릭을 써줘야 됩니다. 프로텍티드나 프라이빗을 쓰면 안 됩니다. 인터페이스의 메서드는 오버라이딩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메서드 정의하듯 하면 됩니다. 일종의 자료형이기 때문에 레퍼런스 변수나 배열로 선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하거나 배열로 선언하는 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직접 우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모든 예제가 콘솔 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UI를 따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커뮤니티를 실행을 하기로 하죠. 첫 번째,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누릅니다. 이어서 콘솔 앱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도록 하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하는데 프로젝트 이름은 01 Using Interface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위치는 내가 알고 있는 위치에 정의를 해주게 되고 솔루션 이름은 09 Multi Inheritance라고 정의를 해두기로 하죠. 끝남 만들기를 누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사용할 그 예제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이제 자동차 클래스로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iCar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이 iCar를 택시가 상속하고 트럭이 상속하는 개념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iCar에는 속성은 존재할 수 없다 그랬네요. 그래서 이 칸에는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정의하는데 인터페이스에서 메서드 정의할 때는 메서드 내부에 소스 코드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네요. 그 규칙을 잘 생각하면 인터페이스 설계하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쉽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나 트럭 클래스에서 iCar를 상속받아서 이제 일처리를 해보기로 하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추가하겠습니다. 솔루션 탐색기의 01 Using Interface라고 하는 프로젝트 이름에서 오른 마우스 추가 새 항목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새 항목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항목 추가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요 영역에 보면 인터페이스라고 정의된 곳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인터페이스 이름을 icar.cs라고 넣기로 하죠. 그 다음에 추가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 부분 11번 줄부터 19번 줄까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딱 공이 될 겁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속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오로지 메서드만 정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터페이스 iCar 속에 멤버 변수를 이렇게 포함을 하면 이렇게 빨간 줄이 생길 겁니다. 오류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설계하기로 했는데 run이라는 메서드 내부에 이렇게 소스 코드를 추가를 해도 여기에 이렇게 오류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위쪽에 발생하는 그 오류는 인터페이스는 필드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라는 오류가 되겠고 요 아래쪽에는 그 퍼블릭 한정작을 쓰지 못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 그 오류가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터페이스에는 그 인터페이스 멤버에는 정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메서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오류 메시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iCar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내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메서드를 정의해주는 void run이라고 하는 이런 메서드만 정의를 해 놓을 겁니다. 위에는 내가 설명을 좀 붙여놨네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상속의 목적이다. 설계 개념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랬네요.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특징 4가지를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석 코멘트 중요하다고 그랬죠? 실습할 때 주석 빼먹지 맙시다. 이 주석은 여러분들이 기업에 가서 일을 할 때 특히 이 주석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집니다. 주석 반드시 입력하기. 자, 다음은 01 클래스에서 01 프로젝트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추가 클래스를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택시라고 하는 클래스를 추가를 하죠. 택시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내가 iCar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이렇게 빨간 줄이 꺼일 겁니다. 이것도 오류이죠. 그 오류 내용을 봤더니 인터페이스 멤버를 구현하지 iCar run 인터페이스 멤버를 구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멤버를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실체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동작되도록 하기 위해서 실체화를 해주어야만 됩니다. 실체화를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오류가 나올 거예요. 자, 다음에는 이제 직접 실체화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실체화된 내용이죠. 그래서 iCar로부터 상속받고 public void run이라고 하는 이 코드를 추가하고 괄호 열고 닫고 하는 순간 위에 있는 iCar의 오류가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내용은 일단 개념 정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시가 달립니다 라는 그 값만 콘솔에다가 출력하는 걸로 하죠. 자, 우리 이 실체화는 분명히 메서드 오버라이드 개념이 있긴 한데 지금 현재 요 위치에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키워드 사용하지 않고 있죠. 이거 꼭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트럭 클래스를 추가하겠습니다. 트럭 클래스도 iCar로부터 상속받고 run 메서드를 실체화해서 콘솔에 출력하는 내용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클래스의 메인 메서드에 코딩을 하도록 하죠. 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객체의 레퍼런스 변수 선언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스턴스 생성은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자, 이와 같이 iCar, myCar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레퍼런스 변수 선언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new iCar를 하는 순간 오류가 생기죠. 인스턴스 생성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 우리가 실험에 이용할 코드입니다. 자, iCar를 이용해서 myCar라고 하는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었네요. 그런 다음에 우리 택시 클래스를 이용해서 택시 클래스의 생성자를 이용해서 myCar 만들고 트럭 클래스를 이용해서 myCar를 만든 다음에 각각 myCar의 run 메서드를 좀 실행을 해봤네요. 이런 형태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위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레퍼런스 변수, 상위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레퍼런스 변수 선언하고 하위 클래스를 이용해서 생성자로 객체를 생성하고 가능합니다. 물론 상속받은 클래스를 이용해서 직접 레퍼런스 변수도 만들고 생성자도 호출하는 이런 형태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제가 동작이 되고 실행 결과를 보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위에서 상위 클래스로 레퍼런스 변수를 만든 것, 택시가 달립니다. 트럭이가 달립니다. 자, 하위 클래스를 이용해서 레퍼런스 변수 만들고 생성자 만든 것, 택시가 달립니다. 트럭이 달립니다가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program.cs에서 우리가 조금 코드를 수정을 해보기로 하죠. 아래에 있는 것처럼 원래 있던 코드는 전부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iCar를 이용해서 iCar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우리 배열선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각 0번 위치, 1번 위치에 각각 다른 생성자를 이용해서 0번 위치는 택시 클래스의 생성자, 1번 위치에는 트럭 클래스의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어떤 강점이 있냐면 우리가 for each 문이라고 하는 반복 처리문이 있는데 for each 문은 얘가 컬렉션들입니다. 배열도 컬렉션의 일종이에요. 배열에 있는 모든 요소를 순회하면서 iCar로 가는 myCar 쪽에다가 걔네들을 담을 수 있고 지금 우리 배열은 지금 이런 형태로 참조형으로 선언이 되죠. 그리고 참조형의
0번 위치와 1번 위치가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별도의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어서 0번 위치를 가르쳤다가 1번 위치를 가르쳤다가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포이치문을 이용해서 모든 배열 요소를 순환하여 마이카.ru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 상위 클래스를 이용해서 배열을 만들고 필요할 때마다 하위 클래스 생성자 이용해서 요소들을 생성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하면 그냥 뭐 똑같이 택시가 달립니다. 트럭이 달립니다. 이렇게 나오겠어요. 0번 위치가 실행이 될 때 택시가 달립니다. 1번 위치가 실행이 될 때 트럭이 달립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다음 이제 다중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인터페이스로부터 상속받아서 사용하는 것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개로부터 상속을 받을 겁니다. 부모에 해당되는 것이 여러 개인 경우죠. 지금 C샵에서는 복수 개의 클래스를 이용해서 다중상속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중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위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이용하거나 인터페이스 여러 개를 이용하거나 이런 개념들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로부터 상속받고 인터페이스로부터 상속받는 그런 개념인데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보자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의 관계입니다. 근데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터페이스로부터의 상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아이는 유전자까지 물려받아요. 속성도 물려받고 평상시 행동을 통해서 행동거지도 물려받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선생님이 있다면 이 선생님으로부터 DNA를 물려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행동거지를 물려받을 수 있어요. 즉 메서드는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의 상속관계를 부모-자식 관계, 인터페이스와 클래스의 상속관계를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스타크래프트를 이용을 해서 다중상속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상위 클래스에는 기본적으로 유닛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로서 iAttackable, iMovable이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인터페이스를 선언하기로 하죠. 그리고 SCV라고 하는 클래스는 유닛 클래스로부터도 상속받고 iAttackable로부터도 상속받고 iMovable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도 상속을 받겠습니다. 즉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 세 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중상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머린의 경우에도 유닛 클래스로부터 상속받고 iAttackable, iMovable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인터페이스로부터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접 이제 우리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기로 하죠. 솔루션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추가 새 프로젝트 한 다음에 콘솔 앱으로서 02 멀티 인헤리턴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 클래스, 유닛 클래스 추가하고 iMovable 인터페이스 추가하고 iAttackable 인터페이스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위 클래스에 해당되는 SCV 클래스, 머린 클래스를 추가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현재 여기 보는 것처럼 꽤 많은 그 이제 인터페이스와 클래스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상위 클래스인 유닛 클래스를 정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다이어그램에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우리는 생명력과 색깔을 가질 거라 그랬네요. 그래서 정수형으로 라이프, 스트링, 글자형으로 컬러를 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 프로퍼티를 선언을 해줬네요. 라이프에 해당되는 프로퍼티, 컬러에 해당되는 프로퍼티 이렇게 선언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메서드는 지금 우리는 인터페이스에서 정의하기 때문에 별도로 유닛 클래스에서는 메서드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iAttackable, iMovable이라고 하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제 선언하기로 하죠. 먼저 iAttackable 여기에는 실제로 attack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상속받을 때는 attack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반드시 만들어라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Movable에서는 void 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반드시 만들어라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 메서드 안에는 소스 코드를 가질 수 없다 그랬죠. 다음은 SCV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CV 클래스는 유닛 클래스로부터 상속받고 iAttackable 인터페이스로부터 상속받고 iMov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로부터도 상속받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속을 딱 정의하는 순간
이 두 군데 빨간 밑줄이 껴있죠. 오류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발생한 오류, 여기서 발생한 오류. 이것들은 각각 봤더니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 놓고 왜 실체화하지 않았니? 그런 형태의 오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체화를 하면 자동으로 쟤네들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실체화를 하기로 하죠. 어택 메서드 만들었고 무브 메서드 만들었습니다. 이야기한 것처럼 어택이나 무브는 분명히 메서드 오버라이드 개념을 가지고 있으나 여기에 그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네요. 그리고 실제 하는 일은 별거 없습니다. SB가 공격합니다. SB가 이동합니다. 이런 정보들만 추가를 해뒀네요. 같은 방식으로 머린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참고로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보기로 하죠. 머린 클래스를 만드는데 유니 클래스로부터 상속받고 SB 클래스로부터 상속받는다. 이렇게 처리하는 순간 여기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지금 머린 클래스는 여러 개의 기본 클래스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랬네요. 즉 부모 클래스에 해당되는 클래스, 생물학적인 부모님은 여럿일 수 없다. 상위 클래스는 여러 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대로 된 코드로 만들어 보기로 하죠. 머린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유닛이라고 하는 클래스, iAttack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iMover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로부터 다중상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택 메서드를 만들어 두었고 무브 메서드를 이렇게 만들어 두었네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머린 클래스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메인 메서드, 프로그램 클래스 안에 있는 메인 메서드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정보를 입력할 때 이렇게 씁니다. 콘솔.리드라인을 통해서 한 줄 단위로 정보를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입력해야 될지 콘솔장에서 깜빡대고 있으면 힘드니 위에서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팀의 색깔을 입력하세요. 그래서 노랑하고 입력하면 색깔은 노랑이 됩니다. 팀의 생명력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숫자로 10 넣어주면 이제 라이프가 이제 1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콘솔.라이트라인 이렇게 넣는 것은 빈줄 하나를 추가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여기가 메인입니다. LCB 객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SCB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SCB를 이용해서 MySCB를 만들고 생성자 호출해서 처리했네요. 그리고 갖고 들어온 컬러 값, 갖고 들어온 라이프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 각각 컬러, 라이프 속성에다가 값을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걔네들을 이용해서 또 출력도 처리를 해봤네요. 그 다음에 SCB 그 객체를 move 이동을 시켰고 SCB 객체의 어택 공격을 시켰네요. 자, 이제 02번 멀티 인헤리턴스에 오른 마우스 누르고 시작 프로젝터 설정한 다음에 컨트롤 F5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팀의 색깔을 입력하세요. 노랑. 팀의 생명력을 입력하세요. 10. 그리고 입력하면 출력문에 의해서 얘가 나오고 move 메서드 실행해서 이동, 어택 메서드 실행해서 공격 이런 정보들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중상속은 하나의 클래스와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가질 수 있는 것을 다중상속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상위 클래스를 이용한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다중상속을 할 때는 상위 클래스에서 정의되지 않은 것을 이용해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iMover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mUnit 1번을 만들었다고 가정하죠. move 메서드는 정상적으로 실행합니다. 그렇지만 attack 메서드에는 이렇게 오류가 생길 겁니다. 자, 이번에는 iAttackable을 이용을 해서 mUnit 2를 만든다면 move에서 오류가 생기겠네요. 자, unit 클래스를 이용해서 상위 클래스를 만들고 생성자를 호출하는 경우에는 move도 문제가 생기고 attack도 문제가 생깁니다. 각각 발생했던 오류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다중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상위 클래스를 이용해서 레퍼런스 변수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중상속의 경우에는 최종적인 하위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한다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자, 만약에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두 가지의 인터페이스가 있다고 정의를 하죠. 그리고 각각 상속을 이렇게 받는다면 우리가 실체화해야 되는 게 뭘까요? 자, iShape 캣에서
얘네들을 만든다면 여기에 메서드는 지금 get은 get shape name과 get area 두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할 겁니다. 만약에 iShape get에서 렉탱글이 상속을 받는다면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근데 트라이앵글에서는 iShape set과 iShape get을 가지고 한다면 여기에는 set에 이 메서드가 있고 get에 이 메서드가 있으니까 총 3개의 메서드를 여기다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볼 도전 과제입니다. 도전 과제는 페가수스를 한번 이용을 해보기로 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페가수스라는 게 등장하는데 여기에 상상송의 생물입니다. 얘네들은 날개가 달린 말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하늘을 날기도 하고 땅을 달리기도 합니다. 메두사의 피가 바닥에 떨어져서 탄생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그 컴퓨터 쪽에 보면 에이수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에이수스라고 하는 회사는 페가수스에서 PEG를 빼고 그 에이수스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페가수스를 이용해서 우리 다중상속을 한번 해보기로 하죠. 자, 인터페이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자, 우리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버드라고 하는 클래스가 상속받고 그 다음에 호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우리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페가수스는 버드로부터 받고 호스로부터 받아가지고 상속받아가지고 페가수스를 만들고 싶은데 저런 형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생물학적인 부모님이 여럿일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상위 클래스는 오로지 하나. 만약에 그 억지로 다중상속을 받고 싶어 한다면 그때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야 된다 그랬네요. 그래서 이 형태는 기본적으로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뭐 충분히 되죠. 상속되고 이 부분도 충분히 상속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오류가 생기는 거죠. 자, 걔네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 애니멀 클래스는 그냥 그대로 도입을 하도록 하고 지금 사실상 보면 버드라든지 호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기에 그 위에 있는 그 속성값은 그대로 물려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스나 버드 같은 게 멤버 변수를 물려받아서 사용하고 있으니 걔네들을 빼고 얘네들의 그 메서드만 정의하자. 메서드만 정의하다 보니까 얘가 인터페이스 버드가 되고 얘가 호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되더라. 그러면 이 페가수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상속받고 애니멀로부터 기본적으로 상속받고 그 다음에 아이버드라고 하는 곳에서 상속받고 아이호스라고 하는 곳에서 상속받는다면 우리는 이 페가수스라고 하는 얘네들을 정의를 해줄 수 있겠더라. 이런 개념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페가수스에 해당되는 UML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만들도록 하죠. 애니멀 클래스에서 age와 name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도록 하고 iBird에서는 새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 fly 메서드를 iHorse에서는 run 메서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가수스를 우리는 제대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애니멀 클래스도 있어야 되고 iBird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iHorse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페가수스라고 하는 클래스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겠네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클래스 정의하는 것은 지금 내가 여기 여러분들에게 맡겨놓고 여기에서는 program.cs 내에 들어가는 메인 메서드만 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결과는 아래에 보는 것처럼 나옵니다. 여기서 페가수스 클래스를 이용해서 m페가수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생성자에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그 값을 20페가수스라고 하는 형태로 값을 입력하기로 하죠. 그러면 얘네들이 하위 클래스의 생성자로 전달되고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로 전달되고 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페가수스의 플라이 메서드, 페가수스의 런 메서드를 각각 실행을 하여 얘네들을 실행을 하여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를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위 클래스 인터페이스를 선언을 해주고 걔네들로부터 상속받은 하위 클래스를 정의해서 이 프로젝트를 완성을 해보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여기까지네요. 오, 이번에도 영어 단어가 굉장히 작아요.
모르는 단어는 꼭 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입니다. 인터페이스. 속성은 없고 메서드만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한다. 인터페이스의 메서드 내용은 그 기술하면 안 된다. 소스 코드를 가지면 뭐 안 된다. 그런 얘기였죠. 상속을 받으면 무조건 그 메서드는 실체화하여야 된다. 그리고 퍼블릭 모디파이어를 가져야 된다 그랬네요. 얘네들은 추상 클래스의 일종으로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 다중상속이 가능하다 그랬네요. 두 개 이상의 클래스부터 다중상속은 안 되지만 클래스 하나와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다중상속은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기 바라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혹시 수업 진행 중에 그 의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SNS나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